안녕하십니까. 미래에셋증권에서 중국 증시 열심히 보고 있는 박수진입니다. 자, 네. 참 힘든 시장입니다. 자, 이번 주에 미국 FOMC를 기다리면서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다 안 좋았죠. 뭐 중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선 오늘 새벽 FOMC에서 75bp 금리 인상 뭐 예상대로 하겠다라는 부분들은 이제 확인이 되었고, 그럼 왜 중국 증시는 왜 이러느냐라는 부분들이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도 정말 이번 주에 정말 답답한 마음으로 또 시장을 지켜봤는데, 지금 우선은 중국 증시의 가장 문제점은 뭐 정책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뭐 종목이나 산업단에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고, 저는 이 투자 심리가 지금 바닥을 치고 있다라는 점을 좀 문제로 삼고 싶습니다. 자, 보실까요? 우선은 당연히 미국이 75bp 금리를 인상을 했지만 그 전전날에 앞서서 9월 20일 중국의 기준금리격인 LPR 금리는 동결을 했습니다. 자, 기억나시나요? 8월 달에는 중국의 LPR 금리는 인하를 했죠. 5년물은 15bp, 1년물은 5bp 이렇게 비대칭적으로 우선 인하를 했었다. 근데 이 의미는 어쨌든 5년물을 더 많이 인하해줬다라는 것들은 우선 중국이 이 5년물은 모기지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 부양을 위해서 더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펼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우선 2개월 연속으로 계속 금리를 인하하기에는 중국도 우선 미국의 스탠스 좀 봐야 될 것 같고, 우선 풀었으니까 이게 정책적으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시간차가 좀 분명 있다 보니까 또 그 부분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9월 달에는 어쨌든 금리를 동결했다라는 점. 하지만 우선 4분기에는 그래도 5년물 금리 인하를 조금 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고요. 또는 MLF 금리의 만기 도래가 좀 크게 돌아오기 때문에 뭐 지준율 인하에 대한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4분기에 또 다시 한번 통화 정책을 좀 완화할 가능성도 좀 높아 보인다라는 점을 유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앞에서 서두에서 지금 중국 증시의 가장 문제점은 정책도 아니고 산업상의 뭔가 펀더멘탈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투자 심리 자체가 굉장히 얼어붙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번 주 들어서 정말 저 약간 이 숫자를 너무 오랜만에 봐서 저도 좀 사실 약간 불안하더라고요. 우선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거래 대금이 6천억 위안대, 그러니까 일간으로 보는 이제 중국 증시에서 일간으로 거래되는 거래 대금이 6천억 위안대를 3일 연속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 보시면 6천억 위안대는 거의 코로나 시절 때랑 비슷한 수준이에요. 올해 상해 봉쇄 때만 해도 시장이 별로 좋지는 않았지만 거래 대금이 이 정도로 빠지진 않았었거든요. 못해도 8천억 위안 정도 수준에서 또는 7천억 위안 이 정도 수준에서도 사실 거래 대금 좀 위축됐다라고 보는데, 자, 다시 한번 거래 대금에 좀 그래도 시장이 상승할 수 있다, 뭐 받쳐줄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점은 일간 거래 대금 1조 위안으로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7천억, 8천억만 돼도 약간 거래대금 부족하다라는 느낌일 텐데, 지금 이번 주 들어선 6천억 위안대를 기록을 한다라는 점이 저는 이 부분이 조금 불안하고 많이 걱정스럽다. 그럼 사실 시장이 좀 하다가도 동력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오전장엔 상승 출발하더라도 이제 거래대금 부족하고 어쨌든 투자 심리가 좀 급격하게도 위축되고 또 작은 거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오후장까지 상승을 끌어가지는 못하는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회복이 돼야 되는 게 우선 첫 번째 문제일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근데 왜 이렇게 거래대금이 위축되었을까? 제일 문제는 계속 이런 거겠죠. 중국의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 뭐 정책들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지표나 아니면 어쨌든 중국인들 자체적으로 현지에서 느끼는 경기 체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많이 위축된 상황이고 걱정이 많고, 사실 많이 뭐 코로나 봉쇄 이런 것 때문에도 돈을 벌던 것들이 많이 줄었거나 부담이 커졌다
라는 것들이고요. 어쨌든 부양정책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이게 바로 부양정책이 나온다라고 해서 다음 날부터 이게 내 삶이 좋아졌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게 좀 시간차가 분명히 있는 건데 사실 이 부분도 좀 예상보다 더뎌지고 있다라는 점도 좀 걱정입니다. 그리고 중국 또한 미국의 긴축 기조를 굉장히 예민하게 보는 거다. 어쨌든 통화정책은 반대로 가고 있어요. 미국은 긴축, 중국은 완화 이런 쪽으로 가고 있긴 하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사이클이 간다라고 하면 어쨌든 중국은 경기 둔화인 가운데 이제 미국과 다른 통화 정책으로 간다라고 하면 자 어제 기준으로 보시면 미중 금리 차 역전 현상이 더더더 심화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금리, 미중의 10년물 국채 금리 차가 거의 91bp까지 차이가 났어요. 어쨌든 미국의 국채 금리가 더 높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중국이 훨씬 높았었죠. 한 250bp 더 높았던 적도 분명히 있었고 그 당시에는 어쨌든 중국으로 자금들이 좀 많이 향하던 시장이 괜찮았던 시기였는데 지금 그런 시기를 지나서 아예 역전이 되고도 한참 밑으로 내려가고 있다라는 점도 중국 증시에서는 부담인 상황이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달러 강세, 위안화 약세 상황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근데 사실 이거는 뭐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글로벌 국가들이 지금 직면해 있는 문제겠죠. 하지만 중국도 어쨌든 이런 부분들 통화정책 완화로 가고 있지만 이 부분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결국 이렇게 됐을 때는 외국인들 자금이 굉장히 유출될 수밖에 없는 모습이고 위안화 약세로 갔을 때는 결국에는 나중에 봤을 때 뭐 수출이나 이런 쪽에서는 뭐 나쁘진 않겠지만 수출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 뭐 수입 물가도 더 높아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사면초가의 환경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중국 증시를 억누르는 요소다라는 점을 감안하시면서 중국 증시를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 부분을 굉장히 예민하게 지켜보고 있고 그리고 거래대금 정말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적어도 정말 못해도 7천억에서 8천억까지는 와줘야 그래도 시장이 좀 어느 정도 받쳐주는 게 있는데 지금 6천억 위안대는 너무 많이 거의 시장이 투자 심리가 바닥이다라는 상황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결론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건데요. 제가 궁서체로 준비를 했어요. 저희도 관망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선은 저는 10월에 국경절 연휴가 분명 또 있기 때문에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중국의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맞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통화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우선은 장기 연휴를 앞두고 현금을 확보하려는 움직임도 분명히 지금 투자 심리 안에 녹아 있다. 왜냐하면 지금 글로벌 상황이 불확실한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러시아도 다시 전쟁을 한 해 만에 이런 지금 상황까지도 치닫고 있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고 하기 때문에 우선 이런 움직임들. 그래서 우선 10월 국경절 이후까지 좀 보면서 관망하는 자세로 중국 증시를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믿을 건 펀더멘털이다 라고 또 하나 더 붙였는데요. 펀더멘털 나쁜 기업들은 이미 뭐 당연히 투자를 안 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래도 중국 증시에서 계속적으로 몇 년 동안 우리가 좀 확인을 했던 펀더멘털 견고한 기업들 굉장히 많잖아요. 계속 뭐 백주라든지 뭐 음식료라든지 전기차, 태양광 아직 펀더멘털 탄탄하거든요. 우선은 바닥이라는 거는 이제 더 바닥에서 치고 올라갈 일만 또 남았다라고 하나의 낙관론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발판 삼아서 우선은 관망하는 자세를 가지되 그래도 좀 이런 종목 위주로 좁혀 가시는 게 만약에 종목을 많이 넓혀 놓으셨다면 다시 한번 이런 시기에 좀 펀더멘털 강한 대형주 위주로 다시 한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시는 계기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정책의 힘을 믿어서 4분기에 더 차를 가할 수 있는 정책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수혜주 또 뭐다? 전기차, 태양광 뭐 이런 쪽이다. 계속 똑같아요. 뭐 사실 뭐 다른 업종이 좋아요라고 얘기할 만한 것들 최근에 없기 때문에 우선 이런 펀더멘털을 기반으로
빠질 때 버티고 상승할 때 더 강하게 갈 수 있는 종목들로 압축하자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오늘의 보이는 차이나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